네, 아직까지는 수급상 뚜렷한 특징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수급 포인트 오늘은 어디에 둬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수급앤타픽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김우식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수급 포인트는 어떻게 잡으셨어요? 또 워낙 답답하다 보니까 뭐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급 포인트를 오늘은 연기금으로 좀 잡았습니다. 최근에 좀 많이 매수를 하고 있죠. 전체적인 시장은 좀 아쉽습니다. 1월 효과 좀 기대하기도 했지만은 글로벌 증시 전체는 사실 1월 효과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증시는 여러 가지 특수성 때문에 좀 고전으로 또 마감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은행주 급락이 느닷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뭐 도는 얘기로는 뭐 100% 맞는 건 아니지만은 은행주에 대해서 또 멜리지 창구를 통해서 뱅가드 물량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직 밝혀진 게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요. 자, 연기금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환율도 지금 조금 애매한 국면에 와 있죠. 약간은 좀 어느 쪽으로 튈지에 대해서 좀 애매한 국면에 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도 좀 불안한 국면, 좀 큰 매물은 나왔지만은 아직도 매수로 돌아서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투신권이야 뭐 천수답이지 않습니까? 환매 나가면 팔아야 되고, 본드로 돈 들어오면 사야 되고, 투신권은 뭐 천수답이고 해서 참고할 만한 거리가 없죠. 다만 그런 장 속에서 최근 약간의 어떤 변화가 보이는 주체가 있다 그러면은 수급 주체가 있다 그러면은 연기금이 되겠는데 항상 시장에서 이제 매수 주체가 실종될 때 마지막 보루로 떠오르는 게 항상 매수를 해오던 게 연기금이었습니다. 그 세력이 바로 연기금인데 현재도 비슷한 국면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보통은 연기금이 매수를 하는 시장은 재미가 없죠.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는 장이기 때문에 물론 연기금이 어느 정도 매집을 좀 하고 나면 그 이후에 강세를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했습니다만은 일단 사는 국면에서는 좀 재미가 없더라는 거. 다만 이 점은 좀 나쁜 걸로 볼 수 있겠지만 조금 틀린 점은 뭐냐면은 연기금이 매수를 하고 있는 그 국면 자체가 예전과 조금 다른 점이 있다 그러면은 매수 영역이 틀리다는 거죠. 현재 지수가 1900 뭐 어쨌든 간에 1950포인트 위에 있습니다만은 이 1950포인트 위에서 연속적으로 매수하는 경우는 좀 드물었습니다. 연기금이 보통 밑에서 저가 매수를 많이 하는 세력이지 위쪽에서 사는 세력은 아니었거든요. 그들이 이렇게 약간 변한 이유는 뭐 두 가지겠죠. 뭐 첫째로 시장을 좋게 보든지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시장을 좋게 본 다음에 비싸게 살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은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마 두 번째일 가능성이 높죠. 자산은 계속 그 수입 자산이기 때문에 늘어난 자산 같은 경우를 굴릴 데가 없다는 거죠. 저금리 시대가 지금 도래했기 때문에 굴릴 방도가 없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 대한 어떤 투입 비중 같은 경우는 꾸준히 늘리겠다라고 그렇게 목비중을 얘기했었고 그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봐야 되겠고요. 연기금의 매수 형태를 보면 보통 외국인과 투신권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게 연기금인데 참고할 만합니다. 그림 잠깐 보시고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최근 연기금 매수 상위 종목을 보면은 대충 방향은 보이죠. 1월 누적입니다. 위쪽 그림을 보시면 1월 한 달 동안 어떤 종목을 많이 샀는가를 순서대로 늘어놓은 것인데 4위까지 보시면은 한국전력, 삼성생명, KT, SK텔레콤 내수 방어주죠. 내수 방어주. 환의 위험을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종목군에 많이 몰려 있는데 항상 중요한 것은 종속이죠. 종속. 야구를 할 때 공을 던질 때 종속이 중요한데 최근 이번 주도 한 3일 정도의 흐름을 보면은 약간은 바뀌었죠. 이대 종목이 뭐 팔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선 순위가 조금 밀린 상태고요. 보시면은 뭐 삼성전자가 1위로 올라와 있고 삼성물산, 뭐 우리금융, 대림산 등등 올라와 있는데 결국 연기금의 매수 형태를 본다면은 최근에 환에 대한 우려가 조금은 완화됐기 때문에 낙폭 과대주의 매수가 좀 들어오는 추세가 보이고 특히나 더 중요한 것은 외국인도 그렇지만은 연기금도 역시 그 환율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다는 것을 여기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해서 뭐 수급도 그렇고 우리 장도 그렇고 결정적인 변수는 여전히 환율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외국인의 수급을 좀 알아볼 텐데 앞서서 외국인의 수급은 여전히 불안하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래도 순매도 규모가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어제와 오늘은 주목해볼 만한 게 전기전자 업종 삼성전자를 많이 사들였다는 점이 아닐까 싶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시장 전체적으로 볼 때는 대단히 다행이죠. 아무래도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매도가 지난 금요일부터 해서 아주 거세게 나왔었는데 그 원인 중에 상당 부분이 아마 환이었을 겁니다. 부분이 그렇겠고 삼성전자를 매수를 다시 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환율에 대한 위험이 조금은 감소했거나 둔화됐거나 자 그런 추세가 되겠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업종별로 보면 운수 장비나 전기가스 금융의 매도, 뭐 전기 전자 유통화학의 매수 뭐 이렇게 나오는데
약간 좀 오전의 흐름을 보면 항상 그렇지만 좀 종잡을 수가 없죠.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그런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매수 종목을 보니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매수세 이어지고 있고요. 또 SK하이닉스 해서 전기전자 매수 종목이 들어오고 있고, 뭐 삼성물산, 강원랜드, 뭐 대우증권의 종목이 있지만은 전체적인 느낌은 어떤 거센 환율에 의한 어떤 거센 매도 자체는 일단 좀 잦아드는 흐름이다. 그 정도로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기관의 매매 동향은 연기금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전반적으로 오늘장 기관의 매매 동향 업종별로 보자면 어떻습니까? 예, 기관들도 제가 보기엔 다소 좀 헷갈려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율 자체도 좀 애매한 국면에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좀 우리도 헷갈리는데 뭐 누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업종별로 본다 그러면은 역시 그 기관들도 전기전자, 금융, 건설 쪽에 매도가 좀 나오고요. 오전에 밤에는 운수, 장비, 뭐 전기가스 또 철강 쪽에 매수가 들어오는데 매번 조금씩 바뀌는 것 같습니다. 좀 약간은 미묘한 지점에 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1950포인트 아래에서는 펀드 자금이 계속 유입된다는 점은 중요하겠고, 우리가 밑에 바운더리가 경계를 얼마나 잡아야 되느냐에 있어서 중요하겠죠. 그리고 연기분들 매수가 들어온다는 점, 자, 그런 것들이 중요하겠고, 오늘 매수 종목을 보니까 뭐 현대차 조금 보이고요. 삼성물산, 뭔가 좀 대안주로서 건설주가 조금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또 한국전력 여전히 매수세는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고, 매수 강도는 약했지만 열심히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자, LG U+, 뭐 또 삼성증권, 증권주도 좀 보이긴 하는데, 일단 기관들 같은 경우도 연기금을 제외한다 그러면은 자유로운 세력이 별로 없죠. 해서 상당히 좀 매수세 자체도 들어오더라도 굉장히 둔화된 모습은 여전하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투자 전략의 큰 틀에는 지금도 변화가 없는 건가요? 대형주는 박스권이고, 뭐, 중소형주 개별주 쪽으로 수급을 좀 벗어날 수 있는 중소형 개별주 쪽에 관심은 뭐 여전하겠죠. 그게 아무래도 낫겠죠. 하지만 지금, 가장 새롭게 중요한 것은 환율입니다. 지금 현재 내수주를 사야 됩니까? 아니면 수출 수혜를 사야 됩니까? 라고 만약에 질문이 들어온다 그러면 누가 자신있게 말을 하겠습니까? 대답할 국면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환율 자체가 굉장히 민감한 지점에 와 있고, 여기서 엔화 같은 경우가 지금 뭐 91엔 가까이 지금 와 있는데, 이게 더 치솟아 버리면은 답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돼 버리면은. 우리가 예상하기는 상반기에 한 95엔 정도에서 한 86엔 정도에서 머물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정도 바운더리에서 논다 그러면은 우리가 환의 위험에 좀 벗어나겠지만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더 어려워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당히 미묘한 지점에 와 있기 때문에 뭐 내수주든 수출주든 좀 단기로 하시고, 환율의 어떤 방향성이 결정된 다음에 어떤 우리도 매매 전략을 택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급을 바탕으로 이렇게 투자 포인트 살펴봤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RB 센터의 김우식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